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중진 험지 출마, 친윤 험지 출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윤핵관. 근데 총선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제가 강한 메시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했죠.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혁신이 그래서 관심받았습니다. 공식 안건은 의결을 했죠. 그리고 지도부에 넘겼습니다. 받든 말든. 근데 기자들이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인유한 위원장이 지난번에 최후 통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세요? 그게 뭐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공관위원장.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당에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저것만 이렇게 쭉 읽어내렸잖아요. 그런데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혁신위원들조차 지금 뭐라고 하셨어? 공관위원장? 혁신위원들도 몰랐대요. 저 단어 나올지. 자, 요거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일단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 공천 기준 정하고 또 후보자 평가 또 심사 등을 도맡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내년 총선의 경우에는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 기준과 또 규모 어느 정도 규모로 컷오프를 진행할지 아하. 또 전략 공천은 어떤 지역구에다가 할지 경선 룰은 어떤 식으로 꾸려갈지 이렇게 이제 당에서 공천권 각 지역에 후보를 내세우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해서 요직 가운데 요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경합 지역이라든가 전략 공천 필요한 지역은 이 사람입니다. 적어도 몇 석 정도는 공관위원장이 발언권이 있는 지금까지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경선은 경선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자리를 달라고 한 겁니다. 공천권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최후 통첩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죠. 이것뿐만 아니라 네 가지인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유한의 최후 통첩 첫 번째. 희생과 혁신안에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선출직 출마 포기. 자, 본인도 얼마 전에 김태흠 충남지사 논개가 되라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논개 되겠습니다.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 얘기 나오고 이랬었는데 비례대표 얘기도 나왔는데 저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세요. 자, 세 번째. 그런데 갑자기 저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응? 갑자기 공천관리위원장은 또 뭐지? 그리고 네 번째, 자 지난번에는 어제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니 이분은 꼭 데드라인을 정하십니다. 4일까지 답변 기다리겠다. 자,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이걸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야, 이게 최후 통첩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배수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둘 다가 되겠죠. 자, 이 얘기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나를 시켜달라. 나의 목적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 희생을 해달라는 본인의 요청에 아무런 답이 없으니 그렇다면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돼서 희생을 해줄게. 희생을 시켜줄게.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나 출마 안 하고 당신도 출마 여부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말을 이 답을 안 하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본인의 이 의지의 어떤 크기, 굳건함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뭔가 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일자까지 4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4일이 뭐냐면 월요일입니다. 어이고 며칠 안 남았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그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에 이제 혁신위에서 어느 위원회 한번 오셔서 아마 지금 결의안 혁신위의 안을 들고 와서 최고위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부에서는 적어도 김기현 대표는 뭐라도 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예. 거기까지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후 통첩도 될 수 있고 배수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불출마 요구해도 움직이는 사람 없었다면 일단 저도 논개가 되겠습니다. 나 출마 안 해요. 두 번째, 계속 저렇게 버티신다면 나중에 내가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 선택하십시오. 압박을 가하는 거군요. 그렇죠. 최대의 압박을 공관위원장이라는 전혀 의외의 카드를 던짐으로써 극대화시켰던 그런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거든요. 혁신위 얘기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공관이 꾸려질 때쯤 이분들이 결정할 거다. 시간을 기다려 달라라고 했는데 윤유한 위원장은 내가 지금 그때까지 공관이 기다릴 때까지가 아니라 그때 내가 중심에 딱 서 있어야 이분들이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최지영 기자, 이 국민의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공관위원장이 뭐야? 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기자들도 꽤 놀랐어요. 실제로 뭐 나를 시켜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권력이냐, 뭐 탐욕이냐 이런 비판부터 시작해서 속내가 궁금했는데 당 내에서는 일단 김 대표가 인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혁신위가 이제 조기 해체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기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면 인유한 위원장에게 공관위원장을 주지 않고도 현재 갈등을 수습할 명분이 생길 거다. 아하, 양측이 양보를 조금씩 하면 예,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다소 아닐 것 같아서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혁신위가 조기 해체되면 김 대표 입지만 더 난처해진다. 당장 전권을 준다더니 아무 희생도 없더라.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왔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김 대표 측에서는 혁신위가 조기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고 비대위 체제 전환은 없기 때문에 저 공관위원장 카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낸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볼까요? 바로 자, 윤유한 위원장이 자 4일까지 답변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저 공관위원장 자리 주세요. 근데 뭐 4일까지도 아니었어요. 바로 2시간도 채 안 돼서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의 활동이 인유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 공관위원장 그건 좀 무리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미 있는 얘기. 자, 김기현 대표의 그 발언 가운데 요 얘기 지금 관심 끕니다. 혁신위원, 네,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은 요거 이제 끝낼 때 안녕히 가세요. 요런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자, 지금의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인유한 위원장 혁신위하고 김기현 체제가 일종의 보완제라고 봤거든요. 보완제. 예, 보완제.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그래서 혁신위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상당한 힘을 실어줬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는 저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인유한이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배임을 했다. 일종의 배임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어허, 인유한의 배임이다. 예, 그렇죠. 그 적당한 자기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김기현 체제가 존속할 수 있을 만큼의 혁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너무 나갔죠. 뭐 혁신을 요구하면서 희생을 요구하면서 험지 출마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윤심 논쟁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자기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도 질 수가 없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월권을 했다. 월권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 또 이제 윤심을 또 갖다가 들이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태가 악화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인유한 대표 체제는 이제 오래 못 갈 것이고 이제 곧 종료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보완제에 있는 김기현 대표 체제도 당분간은 존속을 하겠지만 크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그럼 그런 상황을 원할까요? 일단 최고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좀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해서 더 가열찬 혁신과 쇄신에 나서달라는 그 같은 주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의 실패는 곧 우리 당 지도부의 실패가 될 것이고 혁신위의 성공은 우리 당 지도부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 저 얘기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지금 김 대표 옆에서, 김기현 대표 옆에서 한 겁니다. 그나마 그전에는 김기현 대표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도 이제 밀려났어요. 김석기 최고위원 오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자리를 바꿨어요. 옆에로 갔는데 거기서
옆에서 김기현 대표 듣고 있는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둘 다 잘 해야 되죠. 지금 이제 들어올 때 자리 보세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앉고 있으면 저 얘기를 아주 윤희석 대변인도 저기 앉아 계십니다만 저 두 번째 하나 건너서 지금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장면인데 일단 어제 회의 때 분위기 어땠어요? 어렵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제 윤재욱 대표의 오른쪽 자리에 이제 네 번째 서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번 주 예. 월요일부터. 예. 그랬는데 발언도 이제 네 번째 하죠. 근데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혁신위의 활동에 대한 응원, 지원 발언, 그 발언을 한 게 어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두 번을 했었고 어제까지 해서 세 번째 발언인데 어제 발언이 훨씬 더 좀 강한 어조를 띄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얘기들을 쭉 하셨습니다. 다른 뭐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대표나 김석기 최고위원까지. 근데 네 번째 발언할 때 본인이 자리를 바꿔진 거에 대한 논란을 살짝 얘기하면서 이 자리의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유심히 듣다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얘기들을 굉장히 센 어조로 해서 아주 유심히 봤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도 상당한 각오를 갖고 한 말이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긴장감이 상당히 느껴졌어요. 지금 얘기할 때. 예. 자, 앞으로의 이 움직임, 국민의힘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혁신위하고 지금은 약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 체제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혁신위다. 혁신위를 부정하고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위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하나 인유한 위원장께서 던진 화두는 국민적인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에 물꼬는 제대로 텄는데 약간 속도 조절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인유한 위원장이 본인이 하는 동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다. 저는 내가 내 체제에서 총선을 이끌고 승리로 이끄는 내 정치적인 업적을 남기고 싶은 김기현 대표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결국은 공천 혁신, 당의 쇄신도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걸로 보여서 저는 시간의 문제는 좀 있을지언정 결국은 김기현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서 쇄신을 하는데 이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당에 대해서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프레임을 잡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께서 쇄신과 혁신을 하실 거다. 김기현 대표께서 하시는 데 대해서는 시간만 조금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나 인유한 위원장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음 총선의 얼굴, 간판을 인유한과 김기현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의 간판은 누구? 인유한은 누구와 함께 가야 될까? 어제요. 인유한 위원장이 이 사람을 언급합니다. 들어보시죠. 한 장관도 거기에 몫을 좀 해주십사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뭐 메시지를 그거는 문자 보냈습니다. 답장이 뭐라고 왔습니까? 아니 뭐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분은 워낙 신중합니다. 예, 좋은 분이에요. 비대위원장의 한동훈, 뭐 원희룡,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좋죠. 다 신선하죠. 아 그래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좋죠. 아주 좋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젊고 아주 존경받고 객관적이고 머리 좋고. 아. 자, 인유한 위원장은요.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다. 내가 문자했더니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인유한, 한동훈, 원희룡. 요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한동훈 장관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인유한 위원장이랑 문자 주고받으셨다면서요. 한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장관님의 성원과 거론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한동훈 장관. 말 시원시원하게 할 때는 하는 분인데 자, 인유한 위원장이 좀 친하게 지내자고 하시네요.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 어떤 그림일까? 인유한, 한동훈, 원희룡 요 그림으로 가자는 걸까? 실제로 그렇게 갈까? 지금 어려우신데 자, 최고위에 참석하시는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총선 앞두고 생각하는 그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한동훈, 원희룡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뭐 비대위원장, 뭐 한 분은 선대위원장 이런 정도의 쓰임새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쭉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을 좀 아신 상태에서 뭐 당무를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무슨 뭐 비대위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생각하는 걸로 보고 이뇨한 위원장이 특기할 만한 거는 어제 본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비대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예. 그것이 좀 의미가 있어서 질문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저희 당에서 비대위를 출범시킬 만한 상황이냐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거명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지금으로서는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다. 예. 이런 입장을 드립니다. 당 입장에서는 당 대변인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답니다. 왜? 비대위라는 게 뭘 전제로 해야 되죠? 지금 있는 지도부 해체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곤혹스럽다. 예. 저는 이뇨한 위원장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통합도 강조하시고 희생도 강조하시고 저희 야당 행사에도 여러 번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이제 부모 교육 이준석 대표하고 관련해서 언쟁을 벌이시고 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하고 어제는 이제 공관위 자리까지 요구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분의 가장 큰 패착은 뭐냐면 이 혁신위원회가 뭡니까? 지금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계기가 된 것이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이고 그 패배에 가장 책임 있는 것이 사실은 용산이고 윤심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자기 미천이 딸리고 동력이 상실되니까 윤심을 끌어들였어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하고 또 윤심 논쟁이 붙다가 또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이제는 미래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 의존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저는 권력에 대해서 선소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력과 이제 뭐 부합하려고 했다 하나, 오히려 잘 보이려고 했다 하나 이렇게 한 것이 이뇨한 체제의 가장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보고 저는 이뇨한 체제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